코로나 이후에 주식이나 코인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일단 이런 자산 같은 경우에는 판매가 일어난 시점부터 그 캐피탈 게인 텍스 납부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럼 좀 7월 중순 넘어서 들어가는 게 나은가요? 네, 맞습니다. 저도 이제 손님들한테 말씀드리는 것도 그렇고 세청에서도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돈이 급한데 빨리 하고 싶으시니까 안녕하세요. 서울 유학이민 리나입니다. 7월이 되면 꼭 잊지 않고 해야 되는 게 있죠. 호주에서는 이제 세금 환급이 진행되는 달인데요. 문의가 점점 많아지고 있어서 PNC 텍스 허동영 회계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리나님. 안녕하세요. 저는 PNC 텍스의 허동영 회계사라고 합니다. 브리즈번 시티에 위치하고 있고 매년 많은 숫자의 한인분들, 그 다음에 호주 현지인분들을 세무회계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세금 환급 관련해서 질문을 네. 몇 가지 드릴 건데요. 네. 먼저 세금 환급이라는 게 호주에서는 어떤 개념인지, 그리고 네. 올해는 신청 기간이 어떻게 될까요? 호주에서는 그 매년 7월부터 다음해 6월까지 이 기간을 이제 회계연도라고 하거든요. 이때 동안의 소득을 매년 7월부터 10월 사이에 소득세 신고를 하시게 되는 거죠. 급여를 받으실 때마다 저기 회사에서 원천 징수를 하고 급여를 주잖아요. 떼어놓는 세금을 우리가 위도홀딩 텍스라고 하거든요. 그 1년 동안에 이제 소득하고 이 위도홀딩 텍스 원천 징수 세금하고 요걸 가지고 이제 정산을 하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총 그로스 소득에 내가 실제로 납부해야 되는 세금을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위드홀딩 됐던 세금이 조금 더 많으면은 환급이 되고 조금 적으면은 추가적으로 세금을 납부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할 수가 있죠. 최근 들어서 이제 호주 국세청에서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게 신고를 제때 안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그래서 이제 신고가 늦어져서 벌금이 조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전에는 코비드 기간 동안은 다 면제가 됐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제 면제도 되지 않고 있어요. 안 되는 케이스가 꽤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가지고 신고는 다 제때 이제 하시는 게 좋으세요. 네네. 개념은 그래도 한국이랑 비슷하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한국에서도 얼마나 환급을 받을지가 중요한 문제인데 네. 혹시 환급을 많이 받는 방법은 따로 있을까요? 가장 기본적인 게 그 비용 처리, 디덕션을 하는 방법이거든요. 이거 관련해서 소득 공제를 넣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타일 하시는 분이 뭐 타일 관련해가지고 보호 장비를 샀다던가 아니면 기계를 사셨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그 비용 사용하셨던 거를 소득 공제 처리를 해서 소득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당연히 소득이 적으니까 세금 납부가 줄어들고 환급액이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고, 현지에서 사시는 분들은 추가적으로 연금을 납부를 해서 소득 공제를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거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내가 일을 하고 나면은 이제 한국 국민연금처럼 고용주들이 연금을 11%씩 지금 납부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 추가 납부하는 것도 디덕션 처리, 비용 처리를 해주거든요. 미래를 위해서 내가 연금을 납부를 하고 비용 처리까지 혜택을 받으면은 일석이조가 되는 거죠. 또 다른 한 가지 방법은 존 텍스 옵셋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외곽 지역에 사시는 분들, 예를 들어서 뭐 앨리스 스프링스나 아니면은 뭐 다윈 이렇게 외곽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호주 정부가 그쪽으로 뭐 좀 사람들을 더 보내려고 싶어 하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더 세제 혜택을 주는 게 있어가지고 외곽 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환급액이 조금 더 늘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메디케어 면제, 그 호주 임시비자 소지자분들, 예를 들어서 워킹홀리데이 비자, 학생비자 457, 482 이런 임시비자 소지자분들은 그 메디케어 공적 의료보험 혜택을 못 받기 때문에 그거 면제를 해서 조금 더 환급이 되는 경우가 있으세요. 또 다른 팁, 여기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투자용 주택을 구매를 하시게 되면은 이 집이 조금 새 집일수록, 그리고 대출 금액이 좀 많을수록 세제 혜택이 좀 있거든요. 이게 네거티브 기어링이라는 건데, 투자용 주택을 구매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렌트 소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소득이 사실 내 과세 대상 소득으로 잡혀요, 호주에서는. 근데 뭐 은행 이자를 납부한 거라든지 뭐 건물이 마모되는 감가상각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마이너스가 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 마이너스 나는 부분을 내 소득에 이제 공제로 넣는 거죠. 그래서 세금 환급액이 좀 늘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네. 특히 메디케어 같은 경우는 저희 영상 보시는 학생분들이
네. 해당이 많이 되겠네요. 네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 네네. 그러면 올해 호주 국세청에서 중점적으로 보는 부분이 있을까요? 호주 국세청에서 매년 이제 저희 회계사들한테 메일을 보내줘요. 이제 올해는 어떤 걸 중점적으로 보겠다 이렇게 연락이 오는데, 첫 번째로 올해는 일 관련 비용을 잘못 청구하는 경우를 이제 중점적으로 보겠다고 했는데, 이거 어떤 거냐면은 예를 들어서 아까 타일러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타일 하시는 분들이 뭐 타일 관련해서 도구를 구매하신 거나 안전 장비를 구매하시거나 이런 거는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이분이 예를 들어서 뭐 저녁에 밥을 먹으면서 술을 한잔하고 이럴 수가 있잖아요. 그런 비용을 만약에 청구를 한다, 이런 경우는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잘못된 청구된 비용을 국세청에서 본다는 게 이제 첫 번째 내용이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렌털 프로퍼티, 이제 투자용 부동산이라는 건데 지출을 과장해서 청구하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뭐 이자만 이제 공제가 되는데 원금까지 납부한 걸 공제를 신청을 했다던가, 이런 것들은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신고할 때 모든 소득을 포함시키지 않은 경우, 이게 이제 사실 우리 워킹홀리데이 분들이나 학생 비자 분들한테 많이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분들이 이제 7월 초에 보통 세금 환급을 신청을 하시거든요. 그때는 이제 사실 국세청 전산에 페이슬립 내용이 잘 업데이트가 잘 안 되어 있어요. 보통 7월 중순에서 8월 중순 사이에 다 업데이트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은 그 잘못된 업데이트가 안 된 정보로 이제 텍스 리턴을 신청하게 돼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소득이 낮게 보고되는 경우가 있고, 소득이 낮게 되면은 세금 환급을 많이 받았으니까 감사 대상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좀 7월 중순 넘어서 들어가는 게 나은가요? 네, 맞습니다. 사실 저도 이제 손님들한테 말씀드리는 것도 그렇고 국세청에서도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7월 중순 이후에 신청해라. 근데 사실 돈이 급한데 빨리 하고 싶으시니까 다들 일찍 신청을 하시죠. 근데 작년이나 재작년에 이렇게 보면은 7월 1일에 신청하든 7월 10일에 신청하든 이제 환급액은 7월 한 20일, 25일 이쯤으로 동일했어요. 그래서 7월 초에 신청한다고 빨리 환급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호주 그 텍스 리펀을 신청할 때 세율은 어떻게 적용이 되고 또 예상 세금 환급액은 어떻게 계산할 수 있을까요? 세율 먼저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은, 올해는 작년하고 동일하게 세율이 적용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워킹홀리데이 비자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워홀러들은 45,000불까지는 15% 세금을 납부를 하시게 되고, 그 다음에 45,000불부터 120,000불까지는 32.5% 이렇게 세금을 납부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45,000불 구간까지는 15% 납부를 하시고, 거기 초과되는 부분만 32.5%가 세금이 납부된다고 보시면 되시고, 그 다음에 여기 사시는 분들, 호주 거주자분들 기준으로는 학생 비자를 받으시면 보통 거주자가 되시거든요. 18,200불까지는 세금이 기본적으로 없어요. 그리고 18,200불부터 45,000불까지 18,200불 오버되는 금액, 초과되는 금액에만 19% 세금이 붙고, 그 다음에 45,000불에서 120,000불까지 45,000불 초과되는 금액에만 또 32.5% 세금이 붙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문의 주셨던 거 세금 환급액 계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설명을 드려가지고 어떻게 계산이 가능하다 이렇게 드릴 수는 없고, 저희 이제 홈페이지에 세금 환급 계산하는 게 가장 상단에 떠 있어요. 그리고 조금 복잡한 케이스는 그 홈페이지에서는 계산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은 저희 카카오톡으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견적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요즘 주식이나 코인이나 네. 주택 투자 등 이렇게 추가로 소득이 발생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런 자산 매매의 경우에는 세금이 어떻게 처리될까요? 코로나 이후에 저희 손님들도 그렇고 호주 전체적으로 뭐 주식이나 코인 이거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일단 이런 자산 같은 경우에는 판매가 일어난 시점부터 그 캐피탈 게인 텍스 납부 대상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작년에 구매했던 주식이 1,000불 주고 구매를 했는데 올해 판매를 했을 때 2,000불 주고 팔았다. 그러면 1,000불의 이익을 받잖아요. 이게 내 개인 소득으로 잡혀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세율이 적용이 돼서 세금을 납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조금 좋은 혜택이 있는 게 1년 이상 이 주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면은 이 소득의 50%를 디스카운트를 해줘요. 그래서 1,000불 소득을 받으면은 500불만 이렇게 과세 대상 소득으로 잡히게 이제 법을 만들어 놓은 거죠. 네, 그리고 이거는 뭐 주택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뭐 투자용 주택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1밀리언 주고 구매를 했다. 그리고 1.1밀리언에 팔았다. 그러면은 뭐 10만 불 정도 이익이 발생을 했잖아요. 이 개인 소득으로 잡히게 되는데 이 주택을 뭐 1년 이상 보유를 했다면은
50% 디스카운트를 해주는 거죠. 네, 호주에서 일하면서 연금이 발생하게 되는데 네. 그 연금을 신청을 언제 하고 그 연금에 대한 세율은 어떻게 될까요? 호주 연금 환급. 그러니까 호주가 참 이제 제도가 좋은 게 이전에는 9%였어요. 소득의 9%였는데 지금은 11%고 잠정적으로 12%까지 올릴 예정이거든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반은 내가 내고 반은 사업주가 내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쵸. 네, 호주는 조금 달라가지고 사업주가 100% 이제 분담을 해주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게 그 한국 같은 경우에는 뭐 국민연금관리공단인가 그쪽으로 이제 납부가 되는데 여기서는 개인연금 계좌로 입금이 되는 거예요. 15% 세금을 떼요 국세청에서. 그래서 사실 1,000불을 부었다 하더라도 850불만 이렇게 디파짓이 되는데 요게 계속 쌓이니까 이제 나중에 임시비자 소지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국 가실 때 이제 찾아야 되잖아요. 찾는 조건이 두 가지예요. 호주를 이제 물리적으로 떠나야 돼요. 그 다음에 모든 비자가 말소가 되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메인 비자는 뭐 워킹홀리데이 비자나 학생 비자 이런 건 당연히 말소가 되어야 되고 뭐 브리징 비자가 있었거나 아니면은 뭐 잠시 여행 갔다 와서 있었던 관광 비자 이런 것들도 다 말소가 되어야 돼. 예, 그래서 이 두 가지 조건이 만족이 되면은 신청이 가능하고 호주에서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받으신 적이 있고 일을 하셔가지고 연금 납입이 확인되면은 전체 내가 가지고 있는 연금 계좌 금액에서 35%밖에 환급이 안 돼요. 근데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받으신 적이 없었던 경우에는 이제 환급액이 65%가 되거든요. 사실 이게 이 법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2017년도인가 그때 제정이 됐는데 이게 제정된 당시에 엄청 말이 많았어요. 네, 비자 차이가 많이 나서. 네, 맞습니다. 비자에 따라서 이렇게 세율을 부과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차별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연금 납부 같은 경우에는 고용주가 분기별로 납부를 해주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석 달마다 한 번씩만 부어주면 돼요. 현재 세법으로서는. 그래서 호주를 떠나면서 이것도 사실 너무 빨리 신청한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뭐 한 두세 달 정도 기다려 보셨다가 최종적으로 연금 납입이 확인이 되면은 그때 연금 환급을 신청하시면 최대 환급을 받으실 수 있는 거죠. 그럼 이제 비자가 끝나는 것과 연금 납입이 확인됐는지 그거 마무리를 다 짓고 나서 신청을 하시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간혹가다 호주 국세청으로 귀속이 되는 연금들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이런 경우들은 어떤 걸까요? 세법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호주 떠난 지 6개월이 지났거나 아니면 비자가 취소된 지 6개월이 지나면은 연금회사 계좌에 있는 돈을 연금회사에서 계속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이거를 호주 국세청으로 넘겨줘야 돼요. 이런 경우에는 호주 국세청 상대로 이제 신청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언클레임드 슈퍼라든지 아니면 로스트 슈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넘어간 게 많은데 사실 연금 제도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엄청 많으셨죠. 그래서 워킹홀리데이 분들 저희한테 이제 세금 환급은 호주 계실 때 신청을 하시고 가셨는데 연금 환급을 신청 안 하셨다가 나중에 저희가 찾아서 연금 신청을 뭐 몇천 불씩 이렇게 해서 받으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혹시라도 호주를 떠나셨는데 연금을 신청을 안 하셨다고 하시면은 연락 주시면은 저희가 또 도와드릴 수가 있습니다. 호주 세금 환급이나 연금 환급에 문제가 생긴 경우는 어떻게 해결하면 될까요? 네, 사실 1년에 한 번밖에 하지 않는 거고 외국에서 하시는 거다 보니까 그 문제가 생긴 경우가 사실 많아요. 근데 이게 기본적으로 시스템 자체가 호주 국민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라서 우리가 신청하면은 얘네들이 잘못 결과를 주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자면은 워킹홀리데이 세율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5%인데 얘네들이 잘못 적용을 해서 32.5%를 세율을 적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손님들이 연락이 오죠. 세금 납부가 뭐 몇천 불이 생겼다. 어떻게 하면 되냐 이렇게 연락이 오시면 저희가 이제 도와드려서 그 세율을 조정을 해드리고 이제 환급을 받도록 도와드린 경우가 꽤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연금 환급 시에 잘못된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워킹홀리데이 비자만 이제 세율이 65%고 학생 비자분들은 35%인데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받은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65%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가 가끔씩 있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연금회사에 이의 제기를 하던가 아니면은 국세청에 이의 제기를 해가지고 이것도 이제 제대로 된 세율이 적용돼서 환급 받도록 도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PNC 텍스 오피스가 브리즈번 시티에 있다고 들었는데 혹시 맞습니다. 다른 주에서도 텍스 환급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가능할까요? 네, 가능하죠. 저희가 사실 그 1년에 몇천 건씩 이제 텍스 리턴이나 슈퍼나 아니면은 뭐 비즈니스 손님들도 이렇게 하면서
브리즈번 시티에 있는 오피스를 찾아오시는 분이 사실 1%도 안 되세요. 호주 전역에서도 다 있으시지만 전 세계적으로도 많이 오세요. 뭐 캐나다에서도 하시는 분이 있고 아프리카에서도 계시고 당연히 한국에서도 많이 있으시고 이제 보통은 이제 카카오톡이나 아니면 이메일로 이렇게 신청을 다 하시거든요. 다 문제 없이 처리를 해드릴 수 있으니까 문의 사항 있으시면 연락 주시면 잘 도와드릴게요. 그럼 저희 구독자분들이나 이 영상을 보시고 연락 주시는 분들에 대한 혜택은 따로 있을까요? 네.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6월 17일부터는 얼리버드라고 해서 프로모션이 조금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 기본적으로 조금 가격이 다운이 되는데 거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소울여학원을 통해서 오시면은 추가적인 혜택을 좀 더 드리도록 정말요? 네네. 저희 오늘 2024년 호주 세금 환급에 대해서 PNC 텍스 회계사님과 이야기 나눠보았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더보기란을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